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지금 오후 2시 경으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한 거의 뭐 2% 정도 빼면서 또 신저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도 이제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지만, 막 이렇다 할 하락 원인은 찾고 있지 않아요. 뭐 굳이 찾으면은 중국 철강, 뭐 부진?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락하는 거 외에는 다른 이유는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의 뭐 보합세를 보이면서 어정쩡한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포스코는 이렇게 하락하는 게 좀 짜증나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짜증나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하고 있고, 투자자로서 매일매일 포스코에 대한 이슈들을 체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건데, 자, 그래도 아마 지금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머리에 뿔이 나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장에서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제가 이제 구독자 1100명이 됐어요. 어제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벤트 관련해서도 제가 공지를 하나 마지막에 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이 유용할 겁니다. 자, 일단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지금 중국 경기 부양 실망이 나왔죠. 그래서 철강 섹터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을 포함한 다른 제철주들도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오늘 뉴스가 좀 나왔는데 현대제철에서 경북 포항 2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결정적인 사유는 이 철강 업황 부진 여파 때문이죠.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부동산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진이 이 공장 폐쇄까지 영향을 준 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폐쇄 예정 공장은 제강이랑 아변 공정 관련 시설인데, 제강 라인은 100만 톤, 아변 라인은 한 70만 톤 가까이 이제 폐쇄를 한다고 하고, 현대제철의 전체 생산량의 약 한 3% 수준 정도 이제 폐쇄를 한다고 해요. 동종업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이런 영향들이 포스코 쪽으로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스코 쪽에서는 계속해서 인도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이제 중국 대비해서 지금 성장률이 도시화가 아직까지 낮은 도시기도 한데, 인구는 중국이랑 거의 뭐 비등비등한 상태죠. 그리고 실제로 인도 정부에서도 제조업 비중을 계속해서 높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스코가 진출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미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당장의 실적으로 찍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에서 관련 기업이랑 MOU까지만 지금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게 팍팍팍 들어간다, 약간 이런 것들은 정확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꾸준히 포스코 쪽으로 뭐 호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에 뭐 주가를 반등시키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겠고,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한국노총, 그리고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또 회사랑 또 임금 협상 관련해 가지고 교섭을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조 이슈도 조금 있고, 이런 것들은 좀 파업 우려로 들어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업황 부진도 좀 섞여 있고 파업 우려도 있고 화재도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삼중고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힘을 좀 못 쓰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런데 포스코 뭐 철강, 화재, 뭐 파업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안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도 있죠. 자, 리튬 가격이 반등을 슬슬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의 이제 탄산 리튬인데, 수산화 리튬 그래프는 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LFP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 그래프를 좀 가져왔는데, 줄 하락하다가 횡보 구간을 거쳐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8월에 고점을 다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지만 본질 자체는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실적의 매출을 영향을 주는 본질은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난 포스코 영상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반도체 D램 가격 반등이랑 이 리튬 가격 반등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튬도 이제 감산이 들어가니까 가격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반등이 꾸준히 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장에서 이런 반등이 계속 나와서 이걸 알아차리는 그 시기에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리튬 가격 상승 수혜를 누렸었던 포스코 쪽으로도 수혜가 어느 정도 잘 들어와 줄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무조건 악재만 있는 건 또 아니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수요 정체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둔화가 된 건 맞지만, 자, 왼쪽에 이제 외신에서 이제 제가 뉴스를 따왔어요. 글로벌 10월 EV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이 35%나 증가했다. 유럽은 좀 소폭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리오모션에서 이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나 증가해가지고 172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성장폭에서 중국 판매량이 54% 급증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해요. 뭐 글로벌리하게 판매량이 높아지는 건 좋지만 중국 단독으로 좀 크게 성장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중국 EV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내 11월, 12월에 강력한 판매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둔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어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미국이랑 캐나다 같은 북미 쪽이죠. 북미 쪽으로는 11.4% 증가한 16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럽도 중요하긴 하지만 유럽은 중국이랑 어느 정도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건 우리는 미국이랑 캐나다 시장이다. 자, 유럽은 0.8% 증가를 해서 보합세를 나타난 상황으로 유의미한 변동은 좀 부재한데, 유럽은 총 판매량은 26만 대로 전월비 마이너스 14% 정도 감소를 했다. 자, 일단은 미국이랑 캐나다 쪽에서는 꾸준히 증가를 해주고 있고, 중국에서는 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럽은 0.8% 증가를 했는데 전 월비로는 좀 감소를 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온 요것들은 아마 전년 동기 대비일 거예요. 전년 동기. 근데 이제 밑에 유럽은 전월 대비예요. 이거 마이너스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좀 희소식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뭐 철강에서는 약간 조금 안 좋은 소식,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리튬 반등 소식과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이렇게 힘을 좀 못 써주고 있는 상황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리튬 가격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걸 언제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냐가 문제긴 하겠지만, 결국에 본질적인 가격이 올라도 펀더멘탈과 센티먼트 이 두 개로 시장이 반응을 한다고 했었죠. 펀더멘탈은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센티먼트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센티먼트도 어느 정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잠잠해지고 다시 2차전지 쪽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그 타이밍에 센티먼트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겹치는 시기에 2차전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차전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됐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트럼프에 관련된 거가 있겠죠. 자,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트럼프 당선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두들겨 맞고 있을까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트럼프 1기와 2기를 여러분들이 두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자, 트럼프가 지금 1월 20일에 차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직접 임명하는 인사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자, 핵심 인사인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등등의 지금 이름을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은 지난 행정부에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은 거의 없고 안 쓴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1기 때 공약 이행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10개를 공약을 했으면 거기에서 2개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자, 트럼프 본인 말로는 이 주요 인사들이 본인 말을 잘 안 들어서 못했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1기 정권 끝나고 한자리에 했던 주요 인사들이 책을 쓴 거를 보면은 다 이제 트럼프 디스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말도 워낙 트럼프가 세게 하고 무대뽀로 밀고 나가려는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인 인사들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막 절레절레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트럼프 아들이 2기 이제 출범할 때 직접 나와서 인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트럼프랑 색깔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 수청해버리겠다. 이제 다 안 데려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비서실장 뭐 거의 확정격인 수지 와일스도 백악관을 들어올 때는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 자아를 내려두고 들어와라. 무조건 트럼프 색깔에 다 맞춰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선과 동시에 이번에 상하원 선거도 진행이 됐었는데, 위원들은 1월 5일에 먼저 자리로 들어가요. 자, 이미 그 당선인들 중에 트럼프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1기 때랑은 모습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약 이행률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대통령은 3번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말 안 들으면 다 내보낼 거라고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세력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거를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는 반복됩니다. 지금 국장 PBR이 0.8배 수준인데 코로나 하락 수준의 PBR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국내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졌다던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치도록 올라갔다던가, 아니면 코로나처럼 어떤 시장에 뭐 유동성이 동결되는 그런 악재가 생겼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음에도 국장 PBR은 0.8배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수 급락 이후의 반등은 절대적인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전에 8월 5일에 서킷 브레이커 걸렸을 때도 굉장히 크게 14%의 반등을 보여줬었고, 그 뒤에 다시 흘러내렸을 때도 12%의 반등이 다시 나와줬었고, 그리고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반등이 나타나 줄 거예요. 근데 시장 지수 업사이드가 지금 굉장히 큰 상태에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뭐 3중 바닥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최소 코스닥 지수가 800 지수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상승폭이 무려 16%나 나오게 됩니다. 이 지수 16% 상승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못해도 30에서 40%, 많으면 50%까지 나타날 수 있는 상승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지금 뭐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코스닥 지수가 여기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750, 800까지 올라가는 거 전혀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시장 지수는 그래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요만큼 상승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하락 구간에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센데 반등이 나오면은 당연히 원래 셌던 애들이 더 세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악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군들 한해서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더 세게 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해도 이 센티먼트적인 부분이 개선이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지수 상승에 그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추가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 자산들 있죠? 차라리 이 자산들을 포스코홀딩스에 지금 당장 물을 타기보다는 차라리 트럼프 수혜를 받고 개별 종목 상승했을 때 지수보다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컨택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본 다음에 차라리 나중에 포스코홀딩스 반등 노릴 때 여기에 비중을 훨씬 더 실어버리는 이런 플레이가 지금 당장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플레이가 안 먹힌 적은 거의 없어요. 이때 8월 5일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9월 초 때도 그랬고요. 지금 11월 때도 비슷할 겁니다. 자, 이러한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산을 조금이라도 증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틀 전에, 정확히 이틀 전 포스코홀딩스 영상 마지막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정확히 43만 7천 원, 이 기준봉의 종가 부분에서 한번 1차 매수, 그리고 40만 원 부분에서 2차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반등 잘 나와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던 평단보다는 위에서 머무르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저는 건강하고 여러분들한테 깔끔한 종목들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지수 반등 나오잖아요. 더 뻥뻥 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포스코홀딩스보다 솔직히 더 뻥뻥 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야, 포스코홀딩스 영상 브리핑 하는데 너 왜 포스코홀딩스 안 좋게 보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언제까지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고, 단기간으로는 지금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어제 현대중공업 영상에서, 여러분들 20만 원 너무 싼 구간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1차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 지금 34,000원, 지금 1차 매수하기 딱 적당한 가격이죠. 라고 다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급등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어요. 조선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돈으로 차라리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건강한 기업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들, 이런 거 컨택하면 그 추가 매수할 돈으로 여기에 투자해서 수익 낸 다음에 그걸로 나중에 포스코홀딩스 다시 반전 오면 그때 물타기 하셔서 평단 줄인 다음에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시장만에 맞는 종목과 섹터들이 따로 있고,
그게 조선이랑 바이오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제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오션도 어제 말씀드렸고, 현대중공업도 어제 말씀드렸죠. 딱 정확히 20만 원 맞고 올라가고, 하나오션도 34,000원 맞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들, 그런 것들 다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시선을 바꾸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또 상승장 왔을 때 여러분들 진짜 손가락 빨고 계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전 최소한 제 영상을 보고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손가락 빨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잘 따라가서 수익 어느 정도 내고 다시 2차전지 흐름 왔을 때 그때 뭐 포스콜지수 물 타던가 해서 다시 상승 반전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문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브리핑 드리고 안내도 드렸고, 그런 것들은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었는지.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려고 하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지금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거예요. 지금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영양들을 공짜로 무료로 풀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이 복수 체크가 가능하게끔 해놨는데, 이번에는 그 하나만 체크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지금 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고민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응원글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적어서 제출 눌러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회신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이 내려간다고 해서 기죽을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많이 어렵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 영상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영상을 올렸었는데, 댓글에 또 이제 뭐 구독자분께서 지금 성공적으로 포트 재구성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공적으로 좀 리밸런싱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공개 영상에서도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건강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밸런싱에 성공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제 마음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진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참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 채널 이 상단 부분에 네이버 폼 링크 이렇게 눌러서 들어오셔도 되고, 제 영상 본문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폼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무료로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 한정으로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신청하시려면 진짜 구독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